반갑습니다. 성재준입니다. 영상을 시작하기에 앞서가지고 성재준TV가 새로운 구독 시스템을 시작하였습니다. 제 채널의 오른쪽에 가입 버튼을 누르시면은 가입하실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성원 부탁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성재준입니다. 김기현 전 울산시장에 대한 청와대의 선거 개입 의혹, 즉 이른바 친문 게이트의 베일이 나날이 갈수록 벗겨지고 있습니다. 이 의혹에 대해서 청와대는 계속해서 똑같은 주장을 하고 있죠. 야, 정상적인 절차였다. 그냥 우리는 첩보를 받아가지고 그 받은 내용 그대로 우리는 그냥 관련된 기관한테 전달해 준 것 뿐이야.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정상적인 절차인 것 뿐인 것이지 무슨 직권남용, 선거 개입 그런 거는 일절 없어. 이게 청와대의 기본적인 주장이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갈수록 청와대가 거짓말을 했다라는 것을 보여줄 수가 있는 그런 증거들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또 이런 기사가 나왔습니다. 관련 내용부터 살펴보시죠. 자, 그간에 일단 청와대가 주장해왔던 것은 무엇이냐면요. 조 전 민정수석실 내 민정비서관실이 김 전 시장 관련 범죄 첩보를 제보받아 이를 그대로, 이게 중요한 말입니다. 그대로 민정수석실 내 반부패 비서관실을 거쳐 소관기관의 경찰로 이첩했다. 이렇게 설명을 해왔습니다. 분명히 그냥 전달한 것 뿐이었다 라고 청와대는 얘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도 지난달 국회에 출석해서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김 전 시장은 청와대의 조사 대상이 아니었기 때문에 첩보를 그대로 이첩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고요. 백오로 전 민정비서관도 뭐라고 했습니까? 특별히 기억이 안 난다 라고 얘기하면서 관련 제보를 단순히 이첩한 것 이상이 아니었다, 그냥 이첩한 것 뿐이었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죠. 그런데 어떻게 된 일인지 그 이첩을 담당했던 사람이 바로 문 행정관인데요. 이 문 행정관이 그냥 전달한 것이 아니라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제보 내용을 받은 뒤 편집을 해가지고 문건을 정리했다라는 것입니다. 즉 문 행정관이 제보를 접수한 뒤 보고서 형식으로 재가공을 했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청와대의 지금 얘기가 조금 앞뒤가 안 맞는 상황이 나타나는 겁니다. 청와대는 계속 주장했던 것이, 노영민 비서실장도 계속 얘기했던 것이 그대로 전달한 것 뿐이었다. 이게 청와대의 입장이었지만 알고 봤더니만 문 행정관이라는 사람이 첩보를 받아가지고 그대로 전달한 것이 아니라 재가공을 해가지고 전달했던 것이죠. 자, 그런데 이 문 행정관이 예사 사람이 아닙니다. 문 행정관이 누구냐? 문 대통령의 최측근인 바로 김경수 지사의 친구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일단 첩보 내용 자체를 재가공한 것 자체도 일단 문제가 되지만 그 재가공을 한 인물로 알려져 있는 문 행정관도 예사 사람이 아니다라는 거, 즉 김경수 도지사의 친구다라는 것도 우리가 조금 유의미하게 살펴볼 내용인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두 번째 얘기는 무엇이냐? 일전에 고민 전 대변인은 이렇게 얘기했었습니다. 문 행정관에 대해서는 그냥 경찰 출신이거나 특감 반환이 아닌 행정관 이렇게만 선을 그었죠. 그렇죠? 김경수와의 관련 이런 것은 당연히 얘기하지 않고 그냥 행정관이라고만 얘기를 했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제가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요. 문 행정관과 제보자의 관계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둘 사이의 관계를 이렇게 얘기했어요. 둘 다 공직자로, 분명히 공직자라고 했죠. 공직자로 캠핑장에서 우연히 만나 알게 된 사이다 이겁니다. 자, 그러면은 고민 전 대변인이 지난번에 뭐라고 했었냐? 문 행정관에 대해서도 공직자라고 했고 문 행정관에게 최초로 제보를 해준 사람, 그 사람도 마찬가지로 공직자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두 사람은 어떻게 알게 됐다라는 겁니까? 캠핑장에서, 무슨 바베큐 굽고 그런 캠핑장이 아니라 선거 캠핑장에서, 선거를 준비하는 그 캠핑장에서 우연히 만난 사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라는 것이에요. 자, 그런데 의문이 조금 들었죠. 당시에도. 뭐가 의문이 들었냐? 아니, 선거 캠프에서 그냥 우연히 만난 사람인데 그 사람들 사이에서 갑자기 그렇게 관계가 막 형성이 돼가지고 막 서로 비밀을 얘기해주고 첩보까지 제공해주는 사이가 됐다? 그때도 조금 의아심이 들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기사가 밝혀진 거죠. 바로 그 첩보를 제공한 사람이 그냥 공직자가 아니었던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었던 것입니까? 바로 송병기 울산시 경제부사장이었던 것이죠. 자, 그러면 송병기 부사장이 어떤 사람이냐? 공무원 출신으로 김기현 당시 울산시장 시절에도 근무를 했지만 자유한국당에 있었지만 나중에 옮겨가지고 퇴직을 해서 송철호 현 울산시장 선거 캠프에 합류한 사람인 것이죠.
자, 그러면 여러분 정리가 되십니까? 이 친문 게이트의 가장 핵심이 되는 게 뭐였습니까? 누가 도대체 첩보를 제공했냐? 그게 가장 핵심이었죠. 만약에 첩보를 제공한 사람이 여당 관계자와 관련이 돼 있다라고 한다면, 즉 상대방 진영의 캠프와 관련이 돼 있다라고 한다면, 선거와 관련돼 있다라고 한다면은 그 첩보 내용을 받아가지고 청와대에서 그거를 재가공해가지고 경찰로 넘기게 된다면은 단순히 이거는 그냥 이첩행위가 아니라 선거 개입이라고 볼 수 있는 여지가 충분했기 때문이죠. 그런데 알고 봤더니만 그 첩보를 제공한 사람이 바로 누구였던 것입니까? 송병기였던 것이고, 그 송병기가 바로 누굽니까? 현재 지금 울산시장인 송철호의 캠프에 들어가 있던 사람이었던 것이죠. 송병기는 이후에 송철호 캠프로 옮겨가지고 승승장구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은 송병기라는 사람이 송철호 밑에 있었고, 그 송병기가 첩보를 제공해서 그 첩보 내용을 받아서 재가공을 청와대에서 한 다음에 그 재가공된 내용을 경찰에 줬다라는 사실만 가지고서도 문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여기서 끝나지가 않아요. 또 어떤 문제가 있었냐? 문 행정관이 송병기에게 2017년 9월 10월에 걸쳐가지고 김 전 시장 관련 동향을 알려달라고 전화를 했던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어떤 문제가 생기는 것이냐? 문 행정관이 어떤 사람입니까? 민정수석실에 들어가 있던 사람이에요. 민정수석실은 어떤 곳입니까? 대통령과 대통령의 친인척에 관련돼서 조사를 하는 기관이 바로 민정수석실이죠. 그러면은 민정수석실이 대통령과 친인척을 뛰어넘어서 김기현 전 울산시장의 동향에 관련된 정보를 수집하고 있었다라고 한다면 당연히 불법이 될 수밖에 없겠죠. 검찰도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문 행정관이 민정수석실 직무 범위를 벗어나 김 전 시장에 대한 첩보를 생산을 하고, 게다가 나아가서 선거를 앞두고 상대 후보 측에서 비위 첩보를 제보받은 뒤 바로 송병기로부터 제보를 받은 것이죠. 그렇죠? 그 내용을 경찰에 수사를 함양한 것은 바로 불법이다라고 여기고 있는 것이죠. 이 내용에 대해서 송병기가 이미 시인을 했습니다. 언론 인터뷰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정부에서 여러 가지 동향들을 요구했기 때문에 그 동향들에 대해서 파악해서 알려줬을 뿐이다. 그게 바로 불법인 것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상황을 어떻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까? 다 끝난 겁니다. 다 끝났죠. 그렇죠? 첩보를 누구한테서부터 받았는지 그것도 밝혀진 것이고, 그리고 청와대가 그 첩보의 내용을 받아가지고 그냥 전달한 것도 아니고.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친문 게이트가 다음과 같이 정리가 되겠네요. 첩보는 누구한테서부터?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친문 게이트를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겠네요. 첩보는 누구한테서 받았던 겁니까? 송병기로부터 받았습니다. 그런데 송병기가 단순한 공직자가 아니었던 것이죠. 그렇죠? 상대 진영의 선거 캠프에 들어가 있던 사람이 송병기였던 것입니다. 그 송병기로부터 첩보를 받아서 청와대에서 그 첩보의 내용을 그대로 전달한 것도 문제겠지만, 그대로 전달하지도 않고 거기에다가 재가공까지도 해가지고 경찰에다가 제시를 한 거, 그거 자체가 다 불법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겠죠. 그래서 검찰은 지금 청와대가 조직적으로 지금 선거에 개입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수사를 벌이고 있는 와중입니다. 글쎄요, 검찰의 결과를 우리가 조금 더 살펴봐야 되겠습니다만, 검찰의 지금 생각이 맞다라고 한다면, 여러 가지 지금 밝혀지고 있는 정황들은 검찰의 생각이 맞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 같은데, 그 내용이 정말 사실이라고 한다면 이거는 정말로 전대미문의 청와대 선거 개입이 될 것입니다. 오늘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